애기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죽을까요? 한 명도 안 죽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 4명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하면 0.4%. 과거로 갈수록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관해서 제가 좀 연구도 하고 합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또렷한 답은 얻지 못했는데요. 해방 후에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자료가 있는 게 1950년대입니다. 지금부터 50년 남짓 됐는데 그때 여아 사망률이 1000명당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4명인데 그때 150쯤 됩니다. 150. 1000명 중에 150이니까 7 중에 하나죠. 태어난 애기 7 중에 하나는 돌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았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작년 11월 말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0년도 생명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하고 통계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 1년쯤 뒤에 발표를 합니다. 2010년치를 발표를 했는데 80.8세입니다. 이제 80세가 넘었어요. 남성은 77세. 아직 80에 좀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거의 80이고 여성은 83세가 넘었습니다. 해방될 무렵에 1945년 무렵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는 통계치가 좀 부정확해서 대략치인데 한 40세 내지 45세. 아마도 40세에 더 가까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세니까 40세면 절반이죠. 절반. 그때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많은 병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오래 사는 것만이 정말 뭐 유일한 지표는 아니지만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대개 보면은 그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되게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인류의 삶이 점점 개선되어 왔던 얘기죠. 그럼 우리 타임머신 타고서 먼 과거로 가죠. 선사시대, 석기시대라 또는 원시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기록도 없죠. 문자를 쓰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병을 앓았는지, 병을 앓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도 없는데. 여기 적어놓았듯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유적이니 유물 이런 걸 조사하고 더 직접적인 그 조사 자료는 유해, 시체 또는 유골, 그중에 뼈. 근데 시체는 오래되면은 뭐 오래지 않아도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썩고 남아나는 게 없죠. 오래된 시체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고산지대나 또는 아주 추운 지방에는 우연히 몇천 년 혹은 그 이상 되는 유해들이 종종 발굴됩니다. 종종. 그보다는 뼈가 발굴되는 경우는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유해나 유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현대판 원시인들, 사실 이제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덜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밀림지대 또는 저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외딴 섬들에는 우리 먼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비슷한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남아 있었어요. 주로 인류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가, 사고방식은 어떤가, 무슨 병을 앓는가, 병에 앓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거를 관찰을 하고 또 지금 유적, 유해, 유물, 유골 같은 그런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걸 종합함으로써 선사시대인들이 대체로 어떤 병을 앓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윤곽적인
사실들은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게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들, 오래된 과거의 유해나 유골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또 현대판 원시인들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병을 앓을 때 또는 다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면은 우리와 같이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를 않죠. 원시인들이 다른 사물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병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기보다는 마술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그런 대처를 한단 말이죠. 삼라만상에 귀신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죠. 비가 내려도 비를 내리게 하는 귀신이 있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모든 일을 귀신의 장난으로 해석을 했듯이 병도 귀신이 장난을 쳐서 또는 귀신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요동을 치는 게 그게 바로 병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애니미즘, 그 정령 신앙이죠. 그다음에 터부, 어떤 종족이 금기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걸 깼을 때 거기에 대한 벌로서 뭔가 엉뚱한 현상이 생긴다. 병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또는 어떤 종족이 토템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토템은 곰이다 그러죠. 곰을 잘 모셔야 될 텐데 잘 모시지 못하면은 그 토템이, 곰이 화가 나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것하고 거리를 먼지요.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앓게 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죠.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죠. 요 최근까지도 종종 보던 모습들,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것 비슷할 겁니다. 불과 100년 남짓 전의 얘기입니다. 저 원시 시대부터 있던 모습이 요 최근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던 얘기죠. 그게 이제 선사시대 의술이라면 의술이 보이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날 의술의 정말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게 뚜렷하진 않지만 여기 자연주의적인 또는 합리적인 경험적인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우리 인간의 본능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